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우리 코스피가 오늘 아주 크게 좀 올라줬습니다. 간만이네요.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약세를 거듭하던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오늘 좀 시원하게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이 지수를 보면 2,716선 위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또한 전거래일보다 1.48% 오르며 92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최근 우리 증시의 낙폭이 컸던 만큼 이 현재 기술적 반등일 수 있다면서 우려를 조금 나타냈는데요. 이 상승 마감한 오늘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6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외국인은 이번 달 들어서 4일과 5일을 제외한 7거래일 연속 순 매도를 했고요. 그 규모는 무려 2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제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좀 크게 올라서 아무래도 좀 연준의 어떤 빅스텝 우려,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좀 커진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점, 이와 좀 무관치 않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긴축의 속도나 강도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 신흥국에서 자금을 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다음 달 발표되는 4월 CPI까지 확인을 하시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점에 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겠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크게 했다는 점에서 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이런 와중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는 LG그룹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이번 주 3거래일 동안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이 LG전자, 또 LG이노텍, LG유플러스 등 세 곳의 LG그룹주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 종목들 가운데 기관 투자자도 매수에 동참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전자인데요. 기관은 이번 주에만 LG전자 주식 63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오늘 하루에만 LG전자는 3.6% 이상 올랐고요. 최근 일주일간 1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만 사는 게 아니라 기관들도 동반해서 샀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외국인과 기관이 봤을 때 확실하고 좀 안전한 투자처가 아닌가라는 이런 판단하에 투자를 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변동성 장세도 이어지고 있고 또 금리 인상 우려까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에 오늘 좀 많이 몰렸다. 어떤 부분들이 호재가 된 겁니까?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설명드릴 LG전자의 호재는 바로 지난주에 발표한 1분기 실적입니다. LG전자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1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8,800억 원으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였던 5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이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건데요. 이러한 깜짝 실적에 더해서 LG전자가 최근에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 또 기구, 설계, 그리고 플랫폼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관련 분야 인재 채용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조만간 조금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증권업계가 최근 한 달간 제시한 LG전자 평균 목표 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19만 원을 제시했고요. 아래 15만 원, 18만 원을 제시했는데 평균 이 목표 주가는 17만 3천 원으로 현재 주가 대비 3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그 실적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LG전자로 몰렸다라는 건데 이 전기차 충전 사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기대를 모으는 겁니까? 아무래도 여러 기업에서 전기차 완성차나 아니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현재 많은 기업들이 좀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 전기차 충전 사업 자체는 국내에서 큰 경쟁을 할 만큼의 큰 기업이 아직 도전하고 있지 않다 보니 이 LG전자가 이 신사업을 진출한다는 것만으로도 큰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대기업의 도전이라는 의미에서 좀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LG 헬로비전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이 LG 헬로비전인데요. 예. LG 헬로비전은 현재 환경부가 선정한 전기차 충전기 보급 사업자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제품과 설치 장소 선정, 그리고 현장 실사와 공사, 또 운영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LG 헬로비전은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550원 이 상한가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LG 그룹주들 말고 또
외국인들이 몰린 종목 있습니까? 어제 박혜린 기자가 증시 프리즘에서 잠시 다뤘던 경기 방어 업종 중에서 예. 대표적인 경기 방어 업종인 이 통신업종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통신업종이요. 네, 통신업종은 실적이 안정적이고 배당률이 높아서 금리 상승 추세에서는 완벽한 투자 대피처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외국인은 이번 달에만 SK텔레콤을 1,200억 원 순매수했고요. 같은 통신업종인 KT 또한 923억 원 사들였습니다. 기간을 올해로 넓혀보면 외국인은 오늘까지 SK텔레콤을 2,550억 원, KT는 3,130억 원, LG유플러스는 1,16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잖아요.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통신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금리 인상 추세라고 계속해서 좀 언급을 드렸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희가 핸드폰이나 통신은 계속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실적 유지가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경기 방어주로 외국인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요. 이제 통신주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통신주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키워도 된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5G 통신망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 마케팅 비용이나 설비 투자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5G 가입자는 지난 1월 65만 명에서 지난 2월에는 71만 명으로 늘고 있는 등 실적 개선 여지가 뚜렷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증권업계는 올해 1분기 통신 3사 영업이익 합계가 1조 1,4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더해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역시 변동성 장세 속에서 투자자들을 매료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 KT는 2년 연속 배당금 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올해부터 실적에 기반한 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통신기업들은 OTT나 메타버스 등 신사업에도 적극적인 만큼 이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신주와 함께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은행주에 대해서는 박혜린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14거래일째 순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연준이 강한 긴축 정책을 시사하자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주들을 대거 담고 있습니다. 올 들어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5위는 KB금융, 6위와 7위는 각각 우리금융과 하나금융 등으로 5위부터 8위까지 모두 금융주들이 차지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미 연준이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을 잇따라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며 대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이 늘며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인식이 반영이 빠르게 되고 있는 건데 기준금리를 한번 이제 올리게 되면은 은행의 마진인 NIM이 개선이 되거든요.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어서 마진 개선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금융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6%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주를 향한 증권사들의 눈높이도 1년 전과 비교해 20에서 40% 오른 한편 주가는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이 있고요. 올해도 한 10% 순이익 증가를 예상하는데 차별화된 실적 방향성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계속 우상향 될 거라서 실적 따라서 주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달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국내 은행주들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JP모건 체이스와 블랙록의 지난 1분기 실적이, 14일에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시티그룹과 웰스파고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